전세가 상승, 향후 5년 매매가의 화려한 반전이 시작된다. 행복한 사람님 반갑습니다. 필 합격이란 분이 근래 들어서 아주 장문의 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서 조금씩 언급하려고 하다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자. 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알면은 화려한 반전이 시작되는지 알면 사면 되겠죠. 매수하시라. 그러면 다 아시면 매수하시라.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 제가 그럼 알면 다 매수하시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알면 매수하시라면은 나는 이미 샀는데 이미 샀는데 이런 답이 거의 9할이 이미 샀는데였습니다. 주관적일 수 있죠. 네, 객관적이기 힘듭니다.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에 아주 장문의 글이 3개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봅시다. 대구시장 안 좋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뭐 악성 미분양 2,600개, 미분양 8,800개, 1억 이상 할인해도 안 팔리는 곳. 뭐 대구라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관점에 따라 다를 듯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 대부분 마이너스 35%. 와우. 내용을 보면 주로 대형,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들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성구 고롱아일체 고점 대비 30% 하락이죠. 요건 대형 평형 맞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보면은 얘는 거래가 제법 된다는 말이거든요. 월성 이편한 마찬가지 거래가 삐쭉삐쭉 많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월배 삼정 이거 고점 대비 13% 하락으로 보이지만 이거 분양권일 때 8억 8천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하락률은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삐쭉빼쭉 거래가 여전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맨날 우리가 봐서 알지만 맨날 거래되는 애들만 거래된다. 우리 그런 부분들 체크해 봤었죠.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로 대형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들입니다. 이거 X. 맨날 거래되는 애들만 거래됩니다. 요즘에는 마지막 박앤세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극히 좀 주관적인 내용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불패신화의 일본 이 차트는 제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여드렸었죠. 90년, 91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 주택 가격들 2004년까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책에서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쿄 주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 주거지 1980년 100을 기준으로 500까지 5배 치솟았던 것이 떨어져 있는 요 정도 상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요 정도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쿄 기준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반토막이 납니다. 500까지 갔던 것이 20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작하던 것이 2008년, 2005년에서 2008년 대폭락이 있고 나서 15년 이후 이때 이후 15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드라마틱한 과거 같은 화려한 상승은 없는 것이 이 정설이고요. 그러면 우리 대구잖아요. 도쿄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사카 주거지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를 때 1980년 100을 기준점으로 500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떨어지던 것이 여기서 좀 극명한 갈림은 있습니다. 도쿄는 제법 상승했지만 오사카는 그냥 밋밋하게 계속 바닥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마지막 박앤셀이다.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상 오른 곳은 따라가기 힘들다. 지금 이미 뭐 1억, 2억 올랐던 곳들 계속 거래가 터져 나오던가요? 뭐 범원 에그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뭐 저점 대비 1억, 많으면 2억 뭐 이 정도까지 올랐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갑자기 거래가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아파트는 많이 떨어졌다.
거래 안 되는 아파트가 지금 팔리는 거죠. 그동안 거래 안 됐던 곳은 계속 거래가 안 됩니다. 이미 회복한 아파트 거래가 없죠. 일부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도 매수 밀당 중 밀당하는 흐름이 3월쯤 나올 듯하다. 왜 나오죠? 매도 매수 밀당이 왜 나오죠? 지금은 5억 초반 신축, 준신축의 시간이다. 이 매수 주체가 젊은 층이더라는 거죠. 다른 그 부산 방송에서도 보면은 5억짜리 정도 하는 집값 80% 디딤돌을 받는 것. 이게 지금 부동산의 실상입니다. 젊은 사람 30, 33살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신축 5억도 안 팔리는 현실. 댓글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5억 초반에 입지 좋은 신축, 준신축, 전세 매물 줄어들고 매매 거래 활발해진 아파트. 전세 매물이 그닥 줄어들진 않아요, 보니까. 거래가 활발해진 아파트가 잘 없어요. 그 아파트가 3월 초 되면 회복이 좀 될 듯. 이런 글들은요, 언제쯤 되면 거래량이 터질 것이고, 언제쯤 되면 뭐 이런 글들은 작년 여름에도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다. 거래량이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제 영상에서. 왜? 그런 거래량 폭발 현상도 없었고, 가격 폭발 현상도 없었고,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꾸무릉님 말씀처럼 정말 갑자기 무당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대구 전세 물량 감소가 빠르답니다. 대구 전세 물량 감소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봅시다. 부산이 23년 1월 기점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9,000개 수준에서 지금 한 8,000개, 7,000개, 8,000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이 18,000개에서 7,500개네요. 11,000개 정도 떨어졌죠. 대구 12,000개에서 6,000개. 여기 6,000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000. 여기는 마이너스 10,000. 인천 매물 15,000개 정도 수준에서 7,000개니까 여기 한 8,000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부산, 인천, 울산 감소율이 훨씬 큽니다. 사실 감소율 미쳤는 것은 울산이 감소율이 미쳤습니다. 거의 4,000개에 달하던 전세 매물이 680개. 울산은 사실상 전세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공사건이 있으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세 물량 감소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세 물량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거짓. 일부 개선된 것은 맞지만 거짓. 그 대신 전세는 개선이 되었지만 월세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빨주노초파 색깔 순서로 보시면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거의 7,000개대 월세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임대 매물을 모두 합쳐놓고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감소는 없었다. 정말 드라마틱한 감소. 제가 요 주간 브리핑에 나타내는 자료잖아요. 매물 개수가 대구랑 부산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19,000개에서 7,000개 7,500개 수준. 12,000개에서 6,000개 수준. 어디가 많이 드라마틱한 감소인가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그러면 또 제가 자료를 아침에 너무 막 여기저기 끌고 본다고. 아무튼 그랬던 부산이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봄이 되면 5,000개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도 대구의 전세 물량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거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겠구나.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전세가 회복은 요거 금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물량도 봐야 되지만 금리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면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 전세 물량 안정화 5,000개, 월 평균 1,700개의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5,000개. 요게 작년 주황색 선. 여기 쭉 계속 감소해 오고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줄어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거래량이 한 달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결국 줄어들다 5천 개 이하로 가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전세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대구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던 부산 지역. 네, 부산 지역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부산 전세 가격 비상이다, 난리 났다 이렇게 하지만 건당 전세 대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뭐 전세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플러스를 나타내는 부산이 이러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봄까지는 대구에 입주가 적어서 전세 물량 감소는 많이 될 듯하고 물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전세 거래가 너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억 7억대 아파트 전세가는 많이 회복할 겁니다. 이 전세가율이 뭐 60%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범어 만촌 전세는 지금 빨리 잡는 게 좋을걸요? 만촌 관계자, 특히 만촌은 박앤세일 막바지. 제가 범사 만삼 특집이나 이런 거 다뤄드렸을 때 만촌 지역 전세 물량 많다라는 말씀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확인시켜 드렸고요. 왜 이런 글들이 계속 난무하니까 이것이 마치 진실이냐 호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많지만 봄이 되면 정리될 거고 이미 학기를 위한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 발생했죠. 범은 W 전세 4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 비싸죠. 범어 W 전세 4억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면 범어 W의 가격은 8억이었을 겁니다. 이 전세 4억은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범어 W 전월세 현황을 보시면은 쭉 살펴보시면 근래 6억 5천 전세 가격 6억 5천이면 전세가율 50%인 동네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억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세 가격 4억이 조금 비정상적인 것이었지만 3억 3천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면 또 7억짜리도 있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주 초기에 4억대 거래 사실 많긴 했습니다. 5억대 그때 제가 전세 8억짜리도 있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24년 7월달에 8억 4억짜리 8억짜리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5억대에서 6억대 상승한 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입주장과 맞물려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지금 전세 시장에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요. 21년도에 높은 전세 가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3년도에 방 빼고 나오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나 돌려줄 돈 없다. 그냥 더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왜? 21년도 대비 집값이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나 그때 높은 가격에 들어갔던 전세 가격이나 지금 매매 가격이나 쌤쌤입니다.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 좋아지는 부분이 많으니 희망들 가지시길.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힘든 분들 많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만 합니다. 자, 부산 전세 물량 한 달에 월 평균 전세 거래가 3,0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9,000개 정도 되면은 이제 안정한 단계고 그것보다 내려오면은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만큼이나 월별 전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치면 지금의 전세 물량이 뭐 그냥 적정한 시장에 적정한 수준으로 나와 있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산 전세 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래 들어서 갑자기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이 부산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놨는 게 안 팔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었었거든요. 영상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매매 물건만 지속적으로 상승 중 6만 1000개. 어쨌든 요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 근래 흐름입니다. 요것도 X. 범어 W 전세 평균 지속적으로 상승 중 최소 1억 이상 상승함. 그러면 집값이 10억에서 뭐 한 지금 6억이니까 12억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실. 네, 아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돈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개 동네의 전세가, 호가 벌써 올랐어요. 호가 기준으로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갱신 비율, 요것도 제가 다 체크를 하는데, 갱신 비율 한번 볼까요? 갱신 비율이 딱히 많이 높아지거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파일을 열다 보니까 컴퓨터가 버벅거립니다.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월세 기준, 갱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제가 한 3개 정도 보면은 1개 정도 말씀드립니다. 뭐 드라마틱한 무슨 변화가 있을 때, 대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갱신 건수, 갱신하는 비율이라는 것이 늘상 고만고만합니다. 전세 갱신 비율 지금 뭐 17%, 1월 달에 17%, 여타 다를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근래 들어서 갱신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정도, 엄청 높아지진 않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 뭐 엄청 높아졌다, 뭐 이런 부분까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전체 거래에서 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것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최하점은 22년 12월, 23년 2월. 요때가 입주 물량이 폭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실 전세가가 막 나오곤 했습니다. 뭐 분양 가격 한 5억, 6억 이렇게 달하던 아파트 전세가율이 한 50%, 전세가율이 50%. 이건 한 10억짜리 이상 아파트에서만 나오던 현상이 신축에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전세 데이터는 믿을 게 못 된다. 의무가 아니다. 추세 정도 보는데 요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임대차 3법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2월 추세가 전세 데이터 2월 추세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2월 추세 나빠 보여요. 제가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대구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보시면은 1월달 흐름 자체가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100분율로 나타내면 지금 거래가 한 82% 정도 되었거든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좀 알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 거래 신고되고 나서 뒤늦게 신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달 거래량 보시면 1240건이 신고되었는데요. 나중에 조사해보면 1444건, 아니면 10월달 24년 10월달에 1509건으로 신고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늦게 200여 건이 더 신고됩니다. 작으면 15%, 많으면 20%까지 뒤늦게 신고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백분율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면은 1월 달의 거래량은 2,500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요것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자까지 요까지밖에 안 나와요.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임대 거래량이 1000건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갱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이 숫자가 많이 왜곡된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갱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높아진다든지 그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작 몇십 건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표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만 보여드리지만 백분율로 아래쪽에 매번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숫자까지도 계속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 월배, 청라, 동구, 신도시, 저 잘 나가는 동네 월배, 그 다음에 뭐 동대구, 그 다음에 뭐 남산동, 요런 지역들 전세가 변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게 지금 없습니다. 많이 상승할걸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거래량도 줄어들고, 월배지구와 범어지구를, 범어동 쪽을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신월성 지역 월세 물량은 23년 8월 달보다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세 물량은 요때보다 또 많이 또 증가했어요. 물론 또 2년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뭐 월성 3정, 월배 3정 이런 입주하던 시기에 전세 물량이 폭발적으로 많았던 시기, 그 이후로 다시 정상화 궤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근래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근데 아파트 개수 대비 매물수가 많지는 않은 동네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엄청난 전세가 상승을 한다든지 평균 전세가, 평균 월세가의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느냐, 그런 현상 없었다. 범어동 지역 마찬가지 임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제가 범어동도 전체 임대 물량 계속 조사해 봅니다. 한 달 평균 뭐 한 150건 정도 범어동 기준으로 전세 월세 거래가 있었을 때 전세 월세 매물은 한 900개 정도, 거의 6배에 달하는, 임대 수요의 6배에 달하는 물량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갑자기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현상, 그 댓글이 제가 이 자료를 추적하게 된 계기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범어동 지역에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세 월세 물량이 빠지면서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그런 글들을 그런 글들이 많이 보면서 정말 물량이 부족한가 싶어서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동네 추적해 봅니다. 침산동도 제가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데이터들도 있지만 별로. 만촌도 더워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올 겁니다. 이거 보시죠. 기승전 만촌 아닙니까? 기승전 만촌. 아까도 이 글에서 봤을 때, 방금도 좀 전에 글에서도 만촌이 언급되었고요. 그 전에 글에서도 범어 만촌 전세. 범어를 먼저 내세웠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촌이었습니다. 만촌 힐스테이트. 자, 이 글이 객관적인 글로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 만촌 힐스테이트 보유자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왜 글마다 만촌을 언급할까요? 저는 특정한 동네 막 이렇게 언급하고 뭐 어느 동네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대구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좋아 보이는 곳은 좋아 보인다, 아닌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 지방은 다 필요 없고 수급임. 대구 수급이 최악이죠. 거래량에서 말해줍니다. 그건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대구의 수급은 최악이다. 올해 5억 이상 아파트 회복. 5억 이상 아파트 그냥 강보합 장세에서 지금 약보합 장세로 나왔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억 이상 아파트 회복. 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분, 양도세 5년 면제해주는 부분, 그럼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막 사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근데 걔네들이 여기 올까요? 내년 하반기 이후 불장 이후 3년 대세 상승. 그래서 일본의 차트를 아까 가지고 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 떨어지고 나면 야 이제 좀 숨고르기 하다가 또 상승, 대세 상승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숨만 계속 고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30년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상업지 가격 오르는 것, 뭐 도쿄의 상업지, 관광 엄청나게 인구 늘어나고 하면서 상업지 가격 떨어졌던 데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맞죠. 150 수준에 300, 거의 많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 댓글 마지막에 한꺼번에 채팅창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전세 상승 기준점. 전세 상승 기준점. 전세도 제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그닥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돈보 사이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세 가격 뭐 이렇게 살펴봅니다. 돈보라든지 돈보는 최근 2년 가격만 나와 있어가지고 힐스테이트 만촌역 아까 이 아파트 이야기 되는 건가요? 이 아파트 이야기 되는 건가? 저는 뭐 이거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음, 아직도 3년 전보다 전세 물량이 많다? 적다? 그것을 어, 뭐 아실 기준으로 동네별로 참고해 본다고 하는데 반드시 전세가는 오를 겁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 뭐 크게 바뀐 거 없죠. 크게 바뀐 거 없고 크게 틀린 거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던 부분이 여기 나왔던 부분들도 여기 필합격이란 분님이 올려주신 내용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상이 지금 한 1300개, 1400개 되나요? 예, 그 부분들에서 앞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던 부분 제가 뭐 대단히 특별히 뭐 반박할 만한 이런 자료를 새로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만든 영상에서 이런 대다수의 자료들 제가 계속 활용하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올해 안에 전세가는 방향이 바뀌고 이 부산이 전세가 뭐 반등했는 게 지금 요 상당 기간 전세 가격 비상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 평균 전세 가격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한창 때 대비해서 뭐 좀 떨어져 있는 정도. 내년 가을 이후 3년간 대구 절벽. 대구만 절벽으로 보시나요? 전국이 절벽입니다. 전국이 절벽인 가운데 대구가 그만큼 매력적인가? 투자로 봤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구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뜰 때마다 댓글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대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죠. 입주 말고 착공 인허가 데이터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이거 하면 미분양이 소진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재빨리 착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인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한 2만 개. 향후 5년 화려한 반전이 남았다. 전국 기준으로 똑같이 봐야 됩니다. 대구만 반전? 더 많이 떨어진 세종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이 정말 없어요. 사실 내년 가을부터 3년간 절벽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10년간 절벽입니다. 지금 봤을 때. 왜? 2029년도 입주하는 뭐 아파트, 30년 입주하는 아파트 지금 빵이거든요. 2031년 입주하는 32년 아파트, 33년 입주하는 아파트 빵이거든요. 그럼 왜 딱 3년간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세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많이 적다. 전세 월세 거래가 모두 적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임대 거래량이 2,500건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전세 거래량이 뭐 1,700 곱하기 3을 해서 한 5,100개 정도 있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세 거래량이 1,300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을 하면 3,900. 근데 현재 대구의 전세 물량은 뭐 6,500.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결코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내용. 요거 준비하는데 제가 과거의 자료들 여러 막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자료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은다고 제가 아침부터 제가 저 영상에 대한 답을 달기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자료를 한 2시간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